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요새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건강 이야기를 할 건데 저는 건강 중에서 건강 습관만 얘기를 할 겁니다. 습관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습관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에게 나쁜 습관이 뭐가 있었지를 알게 되실 거고 그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 습관으로 만드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광운대학교 교수로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한세대학교 대학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이막에서 누구나 새로운 일을 갖듯이 저도 공공기관 전문 면접관 활동을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원 강사 그리고 50플러스에서는 우수 강사 100인에 들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코치협회 인증코치로 활동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환경공학과 교수였기 때문에 제가 지은 저서들은 환경 관련입니다. 환경 영향평가, 새로운 환경과 생태, 기후변화와 환경 쪽인데 이것이 최근에 뜨고 있죠. ESG로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환경 부분에서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국가는 환경 정책으로, 기업은 환경 경영으로, 국민은 환경 실천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구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지? 그 중에서 기업이 충분히 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이제부터 제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ESG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생 이막에 들어와서는 미래에게 묻고 삶으로 답하다. 공저로 나왔고요. 신중년, 엔잡러가 경쟁력이다. 즉 직장이나 직업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 개의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성공할 수 있고 저처럼 재밌게 살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막 멘토들 이런 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교육이 점점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환경 전문가니까 환경과 건강 문제도 당연히 다루지만 그 외에도 이제 창직에 대한 거 그리고 비전 만들기 같은 코칭 기법이 들어간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자, 100세 시대래요. 자, 100세 시대에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어요. 우와, 100세까지 산다고? 리얼리? 근데 가만히 보니까 100세까지 사는데 건강 나이는 몇 세래요? 70대가 건강 나이래요. 그러면 나머지 20몇 년은 아픈 채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건 아니잖아. 어쩌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먹고 입고 하는 걸 스스로 하지 못해서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100세까지 살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100세까지 살 수 있도록 뭔가가 바뀌어져야 한다. 여태까지의 삶과 다르게 이런 것들을 지금 공감하면서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60세까지 살면 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환갑잔치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어떻게 무슨 팩터들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살게 됐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 평균 기대 수명을 100세라고 보고 있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연장된 거 오케이 맞습니다. 누구나 이거 인정해요. 그렇다면 이런 과학이나 의학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까? 내가 100세 시대에 84세 와상 상태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먹여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옷 갈아입혀줘야 될 때 나머지 12년이 살고 싶을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지금 어떤 새로운 선택이 필요한 건 아닐까?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환경 부분에서도 딱 한마디만 하고 넘어간다면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제가 대학 교수일 때만 해도 69억 명이었는데 지금 80억 명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집도 늘어나고 도로도 늘어나고 자동차도 늘어나고 그죠? 세컨하우스도 점점 늘어나면서 생태계가 점점 개발로 밀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들이 자기들이 살아야 될 곳들이 점점 밀려나면서 어느 순간 더 이상 밀려날 데가 없을 때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박쥐가 사는 곳까지 사람들의 발길이 가면서 사람과
동물의 인수공통 전염병이 생기면서 이것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자, 우선 한 가지 우리 생각해보고 넘어갈까요? 지하철로 이동할 때 휴대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업무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친구와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괜찮을까요? 라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통화할 때 전자파의 문제가 있을까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5.3배에서 7.3배가 증가한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빠른 속도로 이동하다 보니까 기지국의 전파를 계속 잡아야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또 엘리베이터, 이건 빨리 달리는 것도 아니잖아. 단지 닫힌 공간일 뿐이야. 근데 여기에서도 전자파와 강도가 지하철에서 이동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통화하는 사람 예전엔 몰랐어요. 그러나 이런 걸 알고 나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말을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세계보건기구 산하에 국제암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서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파가 문제가 있을까를 연구한 결과 발암 유발 가능 물질 2B 등급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하는 어떤 행동들이 반복돼서 거의 습관처럼 살아간다면 당연히 어떤 형태로든 병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연구할 때는 이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매일 30분씩 10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뇌종양, 청각신경의 종양 발생 가능성이 40% 증가한다. 우리의 아이들 정말 10년 동안 30분만 사용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여기에 노출이 되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전자파 피해를 줄이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꼭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가 아니더라도 계속 업무상 통화를 해야 돼. 1시간 이상 이렇게 계속될 때는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하세요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고요. 전화했는데 저기서 아직 안 받고 있어요. 이때 전자파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받을 때까지는 좀 멀게 연결하세요. 그 다음에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에서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것 이제 우리 알았고요. 잘 때 인체에서 멀리 떨어뜨려 주기. 우리 잘 때 휴대폰 통화하다가 옆에 놓고 자는 젊은이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얘가 깜빡 계속하고 있죠. 그게 이제 전자파인데 밤 8시간 자는 동안 계속 통화하다가 잤으니까 귀 옆에서 전자파가 나오고 있다. 안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멀리 떨어뜨려 주세요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신부는 복부에서 멀리 떨어뜨리기가 있어요. 이 전자파를 연구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학회에 오면 항상 이런 걸 물어보세요. 겨울 같은 때 교수님들이 대개 휴대폰을 포켓에 넣거든요. 그러면 교수님 지금 휴대폰 어디에 있어요? 여기 주머니에요. 당장 빼세요. 거기 심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임신부가 지나가면 지금 휴대폰 어디에 두셨어요? 포켓에 있어요. 당장 꺼내서 백에 넣으세요. 아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자파의 피해가 굉장히 심하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10년, 20년, 30년 동안 어떤 특별한 제어 방법이 나오지 않는 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전자파가 더 위해성이 많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을 금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해야 될 때 귀에 바짝 대면 더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스피커 기능을 이용하는 거, 한뼘 통화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도 사소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변화 누적되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퀴즈인데요. 자, 맞다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틀리다고 생각하면 X표 해주시면 돼요. 잠잘 때 불빛은 꼭 차단해야 하나요? 동그라미. 네, 어떤 분은 X 과감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한번 볼까요? 잠을 잘 때 불빛이 있으면 우리 몸의 손과체에서 멜라토닌이 나와서 포근하게 자고 낮에 있었던 모든 프리 레디칼이라든가 이런 거를 회복시켜 주는데, 빛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낮이네, 그렇게 생각해서 멜라토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젊을 때는 미등, 예쁜 색, 오렌지색 등도 썼는데 그게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을 때 했던 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완전히 깜깜하게 소등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다. 그러니까 잠을 푹 잔다는 것이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잠자는 동안 회복이 된단 말이죠. 내 몸이 회복이 되는데 그 잠잘 때는 완전히 소등해야 된다. 근데 요새도 보면 TV 켜놓고 주무시는 분 계세요. 꽝. 잠은 잤지만 충분히 나를 휴식시키지 못했고 회복시키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빛이 있으면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되지 않으면서 불면이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문제가 됐어요? 전기를 개발할 때부터, 그리고 전기로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올 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점점 잘 살게 되고 현대화되면서 과학화되면서 생긴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야간에 스마트폰, TV, 노트북 쓰는 거 수면 방해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빛을 쓸 때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다 끄고 사용하지 않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좀 더 잘 자고 싶어요. 요새 현대인들은 불면증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족욕이나 반신욕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